제가 처음으로 에이즈와 감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건 병원이 아니라 동네 아이들로부터였습니다. 더러운 병 걸린 아저씨! 더러운 아저씨, 더러운 아저씨다. 에이, 더러워. 더러운 병 걸린 아저씨래요. 뭐? 지금 뭐라 그랬노? 더러운 병 걸린 아저씨라고요. 누가 그런 말 하더노? 철수야, 빨리 와. 더러운 아저씨다. 2001년 사업장 출근길에 벌어진 일이고 얼마 후 서원대학 선후배들이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뭐라는 거야? 확실히 에이즈가 맞다는 거야? 그 맞다는데? 진짜요? 소문이 많네. 지금 뭐라 했습니까? 도망치듯 나간 이들은 이후 다시 볼 수 없었고 고향인 외관에 내려가 고향 친구로부터 진위를 듣게 됩니다. 상용아, 그 사실 알고 왔다. 뭐 말이고? 에이즈 그 말하기 힘든 거 안다. 니한테는 절대 이야기하지 말라고 해서 안 했다. 언제 그런 말 하더노? 10년 넘었을 기다. 너 그 형님한테 듣고 나중에는 그 무슨 기관이라고 지금 질병관리본부를 안 가나 그저 찾아오더라. 충격과 얼문이 겹쳤습니다. 친구의 기억은 1990년 8월에 에이즈 감염자로 판정받았다는데 제가 에이즈 검진을 받은 것은 정확히 1991년 8월로 형님의 권유에 대구 경북 임상병원에서 간염 백신 접종과 함께 검진을 받았고 음성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1990년 8월은 같은 병원에서 폐렴 검진을 받을 때로 이때 동의 없이 불법 검진이 이루어졌고 가족은 생명보험까지 들어놓고 사실을 숨겼는데 처음부터 가족은 국가기관에 농단되었습니다. 문제는 이후 여러 여성을 사귀는 동안에도 가족과 친구들의 입을 막은 것인데 그 주체와 목적이 무엇이며 그리고 저는 왜 지금에야 얼굴까지 공개하며 이 사실을 알려야 하는지 여기에 공인된 정보가 혼선과 공포만 주는 거 아닌지 제 경험에 입각한 HIV 감염 초기 증상 등을 말하려 합니다. 아이들까지 연출시킨 이 무서운 기간은 TV 공중파까지 조작하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자신이 에이즈에 감염된 사실을 아는 집단군과 감염이 된 사실을 모르는 집단군으로 나뉘어 에이즈 감염인의 생존 기간을 임상 실험으로 조사한 결과 감염 사실을 아는 에이즈 환자는 10년 내 모두 죽었지만 모르는 감염 환자는 10년 이상 생존할 확률이 14.4%로나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뉴스가 사실이면 그 당시 국가보건원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임상실험을 자행한 겁니다. 자, 지금까지 모든 토론을 마치고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에이즈 환자는 10년 안에 100% 사망합니다. 그 에이즈 환자는 그 10년 안에 100% 사망합니다. 패널의 동문서답 막말과 동시에 엔딩이 되자 굳은 표정에 팔을 떨고 있는 사회자는 아마 방송 사고라고 느꼈겠지만 상식적인 정보만으로도 속지 않을 조작 방송이며 광고 디자이너인자로서는 굳이 믿을리 만무했고 그러자 영화 너는 내 운명의 실제 여주인공을 인터뷰한 검잔디 기자의 기사 영화는 실제와 다른 허구라는 고백 기사로 이건 전조 기사에 불과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너는 내 운명이라는 영화의 실제 주인공이 에이즈 감염인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뉴스 전환 시 머리 모양이 바뀌는 사전 제작된 엄기영 사장의 진행 뉴스로 조작이라고 생각도 못하겠지만 TV 앞에 유도한 가정이 엉성했고 결정적으로 이들의 타 방송 출연을 막지 못했습니다. 이날 저만 보였던 조작 방송에 시각적 증거를 포착했지만 한국 뉴스의 산정이마저 농단하는 이 무서운 권력의 농단은 큰 충격과 자제를 주었는데
기자회견장 속에 이 사람을 보는 순간이었습니다. 쿨하게 이야기합시다. 그 지난 10여 년간을 그 에이즈 감염 사실을 몰래 살았습니다. 가족이 숨긴 사실을 친구에게 듣게 되면서부터 그게 사실이면 정말 쇼킹한데요. 여기서 가까운 곳에 서울대 병원이 있으니까 정신감정부터 받고 검진 내용을 갖고 이야기합시다. 이런 일에는 비용이 드니까 꼭 대학병원 이상에서 정신감정 받아요. 쇼킹한데. 꼭 정신감정 받아요. 아니 힘들게 와서 상담을 신청하면은 그 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인권 변호사라도 만나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인권 변호사요. 그러니까 정신병원에 먼저 가요. 저의 내리에 충격의 잔상이 된 이 사람은 인권연대 사무국장이며 인권 변호사였습니다. 이틀 후 3년 만에 다시 찾아간 인권연대. 그날 있었던 녹음 내용을 들려줄까요? 제가 그런 행동과 발언을 했다면 죄송합니다. 그런 걸 녹음을 다 했습니까? 햇빛성 시인만 하는 진짜 사무국장. 이들의 반짝이에 제대로 당했고 그 충격으로 또 어디에도 도움을 요청하러 다닐 엄두를 못 냈습니다. 사기 행각을 안 후에야 다시 용기를 갖고 찾아간 인권단체지만 무려 5시간을 기다리게 한 뒤 들어온 변호사는 민변에서 상담을 해보세요.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변호사님은? 저의 이름은 밝힐 수 없습니다. 밝힐 수 없다는 그가 민변 변호사였습니다. 실망감만 갖고 나가는 사람을 잡아 상담을 해주겠다는 조백기 사무국장. 이런 꼴들을 겪었으니 정신병자가 되었겠네. 감염인 보호시설에 들어갈 의향이 없습니까? 감염인으로 판정되면 그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는 안 되지. 이렇게 2번을 죽였습니다. 이런 일을 겪었으니 정말로 정신병자가 되었겠네. 당신은 분명히 정신병자야. 내가 의대를 나와서 알아. 이들은 정말 일관성이 있었고 남다른 능력으로 1분 만에 정신질환자를 판별하고 속도법도 배웠답니다. 그냥 국가인권위에 한번 찾아가 보세요. 단 국가인권위에 일을 신청하면 검찰 조사는 받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 희망으로 갔지만 지금 올라가네요. 바로 실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안내원에 데려간 곳은 상담실이 아니라 그래서 인권침 진짜 정신질환자로 연출된 세트 상담실로 10분 후 나타난 상담사는 이 모든 것이 사실입니까? 하여튼 어디를 가든 경찰이 문제야. 인권위원회 상담할 때 녹음 내용은 어디였습니까? 이들의 목적은 그렇게 찾으려고 했던 이종구의 막말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넘칠 것 같은 인권과 정의는 없고 민주화 투사만 있는 인권단체나 공신력에 대한 기대는 오히려 덫이되었는데 그걸 경고해준 사람이 있었지만 저는 간과했습니다. 사업을 도와달라는 전 직장 동료의 제안으로 부산에 내려갔지만 얼굴에 백선 증세를 가진 남성들이 늘 따라다녔는데 그 당시 국립보건원은 눈물이나 침 속에 에이즈 바이러스에 의한 정상이란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동료가 아는 진위를 듣고 싶었지만 결과는 기간의 사주를 받은 의도적 유도였습니다. 결국 다시 외관으로 돌아가는 날 그중 한 명은 부산을 벗어나 첫 휴게소 화장실까지 따라왔고 머뭇거리는 그 얼굴 또한 같은 정세가 있었습니다. 뭐 할 말이 있습니까? 2차 국가보건 사람들이죠. 보건원이 아니라 하는 짓은 민주당의 안기부입니다. 우린 선거판 사냥개 노릇까지 했습니다. 우린 하는 수 없는 처지가 되었지만 아저씨는 아직 그 단계는 아닌 것 같은데 언론에 꼭 좀 알리세요. 이들 감염인 단체는 정권 창출에 온 힘을 바치는 걸로 아는데 같은 간영인을 감시하고 서치독으로 전락한 배신감에 이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민주당이 안기부를 한 그 말 가장 먼저 와닿은 건
공권력의 무력시였습니다. 부산 이후 흰색 스포티지 보고는 차량들은 아예 얼굴을 드러내놓고 속도를 맞추며 노골적으로 따라다녔는데 행정구역마다 하나둘 따라붙은 차량이 7대가 되었습니다. 앞뒤 많은 기차에 이 칸만 저 말곤 승무원만 3명인데 왔다 갔다 하는 승무원의 눈길이 부담스러워 눈을 감았다 사진을 찍으려 해 눈을 뜨자 황급히 피했습니다. 잠시 후 도착한 수원역에서 38구경으로 무장한 전경이 앞에서 걸어오고 어느새 옆자리도 무장한 경찰이 앉았는데 코앞에 멈춰선 전경은 권총을 이 열차 짚고서서 잠시 후 출발하겠습니다. 10여 분간의 무력 시위를 벌린 뒤 뒷자리에 앉았고 도착역 전인 구미역에 이들이 내릴 때까지 공포에 휩싸여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 깨친 건 이 경찰은 2005년엔 입지 않는 구형 복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상봉터미널에서 택시를 타면서 시작된 앞뒤로 경광등을 켠 경찰차의 호송, 서울역 도착 후에도 가지 않는 경찰차를 카메라로 찍자 황급히 떠났습니다. 산중턱 초소에서 급히 뛰어내려오는 전경들, 숨을 헐떡이며 차를 세웠고 차 속까지 살핀 뒤 뒷차들은 보지도 않고 통과시키는 공권력 농단은 군도 예인이 아니었습니다. 800cc 미니밴을 어하게 장부와 번갈아가며 살피는 군 초소 헌병, 그리고는 초소 3군데서 받들어쳐 경례를 받았는데 이건 실수가 아니라 안보를 담보로 한 질병관리본부의 장난일입니다. 경찰의 이런 조직적인 표적 감시는 이명박 정권이 들어 경찰청장이 바뀐 후 거짓말같이 사라졌지만 주민을 선동한 감시나 지수는 계속되었습니다. 금현리 이사 후 3일 만에 옆방 박씨에게 인사가던 중 에이즈 환자랴. 동네 면사무소에서 주인 영감이랑 같이 왔어. 아유, 그거 무슨 병인데? 부녀회랑 청년회 다들 모였대야. 가까이 안 오게 하려면 기침을 하랴. 에이즈에 걸린 사람은 감기에 걸리면 죽을 수도 있다고. 감기에 걸린 사람을 그렇게 겁을 낸랴. 그래서 생전 안 오던 경찰차가 그 마을 입구에 서 있었구먼. 그 후 이 30대 주부는 보이는 것마다 기침을 했고 마을 입구엔 늘 기다리던 차량을 따라오라는 손짓과 동시에 집까지 에스코트를 하는 주민들이었습니다. 그 정도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는데 주부 2명이 탄 마티즈 한 대가 따라오기 시작했고 서툰 운전으로 2시간이나 계속된 추격 중 결국 차를 멈췄지만 30분간을 대치 상태로 있다. 어떻게 왔는지 경찰차가 온 뒤 경찰관과 대화 후 되돌아가며 끝이 났습니다. 이런 주민의 집단 감시와 여성들의 추격은 가는 곳마다 이어졌고 고향인 외관에서는 맨발로 따라온 이 여성 얼마나 급박한지 짐작이 되었습니다. 고향 내려왔지만 사촌과 동문조차 길에서 피해 다녔고 마트에서는 제가 계산을 할 때만 항상 크린 장갑을 끼고 계산 후 보란듯이 벗어버릴 때 심리적 위축으로 밖을 나가기가 힘들어졌고 연로하신 어머님이 대신 물건을 사다 주셨는데 이때부터 이 흰색 스포티지는 늘 주민들 속에 있었고 적대행위는 전국에서 있었습니다. 잠시 눈을 붙이기에 들어간 찜질방. 수면실은 이미 만원이었고 한 구석 찐자리에 머물린 지 얼마 후 불을 켜지고 지배인들이 들어와 사람을 깨워 밖으로 데려나갔습니다.
사람들을 깨우는 아우성은 끝났지만 뜬눈의 밤이었고 그 시간도 길지 않았는데 앰프로 잠을 깨운 지배인은 1층 입구까지 따라 나왔습니다. 감기약을 사러 갔다 주소와 주민번호를 대라는 여약사 무려 1km나 되는 길을 뒤를 밟아 따라왔습니다. 어딜 가든 보란듯이 나타나 가까이 가면 달아나는 질병관리본부 흰색 스포티지. 이들을 피해 최대한 멀리 벗어나 구석진 식당으로 갔지만 어디를 들어오냐 이 더러운 놈아! 이 할머니는 저를 도둑으로 간 걸까요? 이런 분배는 흔히 겪습니다. 주민들의 적대감은 시위로 끝나지 않았는데 전조등을 끄고 계엄을 내며 돌진한 미니 승합차. 순간 인도로 몸을 던져 무사했습니다. 옆방 주부의 친정 아버지가 화장실 창문에 무언가 틀고 급히 들어가는 모습에 화장실로 가보니 수백 마리의 모기가 있었습니다. 이런 적대 행위들이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기관이 주도한 공작이라면 믿어지시겠습니까? 이서운 날부터 시작된 의도적 헛기침은 심리적 고통과 위축이 되었는데 이 기침 디스를 4년여 만에 다시 듣게 되면서 다니던 학원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날 병원 아침 옆방 남성부터 시작된 헛기침이 버스, 길거리, 횡단보도에서 눈을 떼지 않는 여성까지 그리고 학원에선 이야기 좀 하자는 동료 훈련생 때문에 10여 분 늦게 들어간 강의실. 잠시 후 한 명씩 차례로 시작한 기침은 30명 전원의 돌림 기침으로 이어졌고 순서가 겹칠 때마다 웃음과 뒤섞였습니다. 그리고 버스는 선생이 장식했는데 자, 저희 하시고요. 이날이 마지막 수업이 되었습니다. 이날 기침의 마지막은 장보고마트로 예상과 각오는 했지만 캐셔의 의성어 기침은 정말 참기 힘들었습니다. 애치? 애치. 저희 한 번의 기침왕대에 캐셔는 울음을 터뜨렸지만 전 이날 팔을 한더위에 200번 이상의 기침을 들어야 했습니다. 길에서 기침하는 걸 뭐라 하겠습니까? 네, 이승용 사장님 맞으세요? 예, 맞습니다. 일전에 대시사로 만든 데는 좀 김영준 대리입니다. 여보세요? 피할 곳도 없고 전화 받기가 들어올 정도일 때도 있었는데 예, 수고하십니다. 여성민님 너무 답장을 오기 전에 공공기관과 단체의 공신력은 더 큰 디스로 왔습니다. 서울 시청자 미디어센터 녹음실에서 성우의 녹음이 예정된 이날 기차 출발과 동시에 떼기침이 시작되었고 객실을 옮겨봤지만 기침 아우성에 결국 제자리로 돌아와 태블릿에 녹음을 해봤습니다. 과거 한여름 200번의 기침 디스를 학대 상상일 거라 했지만 이날 일정을 마치고 집에 도착까지 430번 정도의 기침 디스를 받았고 그중 218번은 3시간 20분 분량의 태블릿 녹음 파일에 담겼습니다. 기침 한 번 하는 게 무슨 죄가 되겠습니까? 꼬달발며 주민들의 실력 행사로 제 의식 없이 이렇게 많은 국민을 집단 폭력의 가담자로 만들어도 정가는 낭비지 않지만 당하는 사람에겐 정말 잔인한 고통을 주는 질간의 고단수 농단으로 지금 이 시각까지도 이런 벼락 맞을 확률의 우연이 나갈 때마다 일어나며 메르스 사태 때는 사업장도 나가지 않자 지난 10여 년간 단 한 번도 연락 없던 지인들의 만나자는 전화들이 왔고
그 중에는 원망스러운 말로 시켜서 전화했다는 지인도 있었습니다. 집단폭력이란 생각도 못하는 사람들 사이 먼저 손을 내민 사람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우린 당신이 에이즈 환자란 걸 들었습니다. 공장장님이 여자들한테 공장 밖에서 당신을 기다리라고 했어요. 에이즈 환자니까 얼굴을 잘 보고 주의하라고. 당신은 모릅니까? 신고하세요. 에이즈 걸려도 보호받고 살 수 있습니다. 이날 외국 여성 근로자들은 서로 마주보거나 바닥에 시선을 고정한 채 밑선 짓고 있던 이상한 행동이 의지의 표현이며 저를 위한 배려였음을 이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취재기를 데리고 왔지만 먼 발치에서 고개만 끄덕이고 그냥 가버렸는데 왜 이들의 선택은 달랐을까요? 에이즈 환자랍니다. 에이즈에 걸린 줄 알면서도 여자를 성폭행하려고 했다 안 갑니까? 저런 건 뒤져야 된다. 지저분하게 동성애로 에이즈에 걸려가지고 온 데를 다 다니면서 이런 짓을 한답니다. 저런 건 뒤져야 된다. 이 실자, 일어나 뒤돌아보소. 뚫어지게 저를 흘기고 사장과 고개를 끄덕인 이 여성은 이마트 대신에. 여성 근로자로 며칠 후 사장 지시로 이마트에 갔고 계산대에 다가가자 무서워. 처음으로 여성 캐시를 울린 날입니다. 그리고 회사 모임이라 갔지만 아무도 없는 식당을 잠시 후 가득 채운 사람들의 노골적 시선과 막무가내 행동에 결국 뛰쳐나갔습니다. 에이즈 감염인의 아동성 폭행범, 동성애자라는 언어까지 이보다 더 자극적인 관심을 끄는 공포의 대상이 있을까요? 매번 밀린 월급에 참다 결국 짐을 싸는데 이들 보던 전직 고등학교 교사였던 김 부장은 사람들이 참 잔인한 짓을 한대. 에이즈 예방 홍보한다고 이런 몹쓸 짓을 한다. 참. 에이즈 예방은 들으라고 한 말이고 사실 구경거리가 되기 시작한 건 충격과 잦을 때 유독 찾아와 위안이 되어준 전 직장 동료 김봉남, 그의 동행 여고에 대형마트나 재래시장에 가며 늘 군중의 시선의 중앙에 서 있다는 의문이 들었는데 이날 식당에서는 북한 핵무장 정당성 선전장이 되는 모습을 처음 보게 되었고 그간의 의문이 풀린과 동시에 김봉남과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이 시기 진보 여성단체는 색깔론 때문에 대면조차 힘든 지역 여성들과 전국의 대형마트나 재래시장의 여성 근로자들을 포섭하기 위해 모성애를 자극하며 비정치적이고 자극적인 순둥거리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런 까닭에 외국인 근로자와 다른 선택을 한 우리 국민은 정치적 목적으로 선동되었던 겁니다. 숫돌이 국에다가 한 숟가락만 넣으라 했는데 곽 실장이 그냥 한 병을 다 갖다 붓다 아이가. 이런 인간은 죽어도 된다 하며 지가 책임진다고. 최종 진단 중인 이 여성은 직장 동료이고 숫돌이는 수술비는 저의 별명입니다. 그날 저는 식사 후 두통으로 쓰러지는 테러를 당하는데 그 이유는 법적인 처벌을 못하는 아동성 폭행범이라 직장 동료들의 실력 행사로 하학적 거세를 공모하고 실행했다는 겁니다. 이 황당한 음해로 집단폭력을 선동한 이들은 유장 취업한 여성들이었고 거기에 연일 공중파를 타는 하학적 거세 뉴스는 합법적인 일이라 믿게 만든 결정적인 이유였다니 이들이 무지해서 선동에 현혹된 걸까요?
이 말을 해준 동년 훈련생은 항목원으로 돌랭 기침 있기 전 개강 초부터 집단 따돌림이 시작되었고, 왕따를 선동하기 위해 다수의 여성을 위장박시켰는데, 이들 중엔 전두환 이야기를 하다 히스테리를 일으키는 20대 여성도 있었습니다. 일자리를 빌미로 훈련생을 선동에 끌어들이고, 훈련 중인 학원마다 노동부의 시찰과 동시에 특혜 지원을 받으니 트라우마를 만들고 그걸 디스하는 집단폭력에는 선생과 학원장까지 동참을 했고, 그 중엔 현직 PD도 있었습니다. 이날 이후 철저하게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 앞장엔 가족이 이용되어 일면식도 없는 저의 사회 지인들을 만나고 다녔고, 옛 여친도 그중 한 명으로. 오빤 나하고 사귈 때 감염 사실 알고 있었어? 가게 안에서는 사람들이 있어 시키는 대로 물어본 거였어. 진실에 가까운 특히 고향 친구들은 특별 관리 대상이 되었습니다. 내는 질병관리본부가 이렇게 무서운지 몰랐다. 닭 한 마리 팔아서 몇천 원 버는데 어떻게 세금이 4천만 원이 나오노? 친구들도 다 그렇다. 물질적으로 도움 받아서 그런 친구도 있지만 아무것도 안 받아도 이렇게 당한다. 물질적 대가로 해오가 안 되면 경제적 압박과 그의 아내를 이용하거나 가족의 눈물 효소로 범죄가 될 수 있는 일을 부탁하고, 빌미가 만들어지면 공포 분위기를 조장하여 사복경찰로 보디가드까지 해주는 기획은 인간관계를 철저히 분리시켰습니다. 필요에 의한 만남 땐 사전 대화 내용과 대응 방법까지 일러주고, 치킨집을 운영하는 친구에게는 저를 배달원으로 채용해 인천으로 유도하라며 월급 150만원과 보너스, 식대까지 전액을 지원해준다고 했답니다. 결국 인천에 갑니다. 친구 가게가 아니라 한 인천 여성의 접속으로 갔지만, 친구와 여성까지 계획적으로 인천으로 유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두려움 없는 여성은 평범한 이혼녀에서 정권 교체 후 홀부모 혜택을 더 이상 받을 수 없다는 담당 공무원의 권유로 진보 여성단체에 가입했고, 그렇게 가입 후 혜택은 연장되었는데, 그 담당 공무원은 여성단체 리더였습니다. 공무원의 신분과 직권을 반정부 활동에 남용하는 세태나 진보의 우월성을 강조하기 위해 두 여성 선수를 진보와 보수의 표상으로 규정하는 황당한 강령보다 우려스럽고 두려웠던 경험은 언제 어디서든 작동하는 조직 네트워크와 강성 조직 문화였습니다. 떠올리기도 싫은 전 직장 동료 김봉남과 12년 만에 만남을 유도한 이 여성. 불쾌한 저의 표정에 두려움을 느낀 건지 급히 문자를 보냈고, 10분 후 인근에서 현장 작업복으로 하나둘 모이던 여성들이 주위를 에웠습니다. 이들이 전국 각계각층에서 SNS와 구존으로 울고 웃으며 또는 위장 잠입으로 초기와 같이 목숨을 던져 이런 엄청난 결과를 만든 주역들이었습니다. 지금 불 속에 몸을 던질 만큼 우려했던 괴담은 현실이 되지 않았지만, 공포에 SNS에 선동된 미래의 강성당원은 남았습니다. 여성정보통합 시스템과 국립보건원 정보 시스템의 정치적 외도는 폐쇄적이고 공포적인 에이즈 정책이 되어 그중 미지의 공포를 조장하는 애매한 정보는 저의 간염 초기 증상과 확연히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간염경위를 추적하다 기억이 멈춘 곳은 제대 후 오랜만에 모인 고향 친구들과의 술자리로 저는 새벽 1시경에 접대 여성과 나간 정황을 후에 친구에게 들었고 다음날 혼자 외관의 한 여관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날 새벽 1시를 기준으로 낮부터 콧물 기침도 없는 몸살 기운이 왔고 밤에는 오한과 엄청난 땀으로 적신 겨울 소미불은 들기 힘들 정도였다니 그 정도가 감기 몸살이 아니었습니다. 새벽에 어머님이 입을 갈아주고서야 잠이 들었고 다음날은 겨우날 정도로 멀쩡했는데 더 특이한 건 여드름과 같은 돌기가 허벅지 안쪽으로 생겼고 며칠 후 딱딱한 알맹이가 되어 빠지고 곰보 자국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접대 여성의 신원하기는 외관이 주한미군 주둔지라 그 당시 정권은 반미 감정이 우려돼 숨겼지만 문민정부부터는 히든 가면인을 대국민 정치공작에 이용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다 망상이다 생각하시고 지금의 질병관리본부를 보십시오. 결핵, 에이즈 정책, 메르스 사태 모두가 최하위 후진적 군인 부분입니다. 미국의 CDC를 보면 단 한 명의 의심 환자나 사망자가 발생 시 현장 조사원은 전염성을 전제하에 민관군 네트워크로 철저한 원인 규명을 합니다. 가습기 살균제 그 오랜 시간을 그 많은 사람이 고통받고 죽었는데 질과는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저는 똑똑히 봤습니다. 현 정부와는 아무 상관없고 수장을 아무리 바꿔도 소용없습니다. 광우병 사태를 만든 결정적인 불씨의 발언이 된 질병관리본부장은 기자회견 한 번으로 오히려 정권교체 후 재임명받는 본부장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방화범이면서 소방관을 자청하며 여야, 보수와 진보를 넘나드는 농단으로 늘 정치에 관여해 국민의 고통으로 이익을 취하고 있지만 우린 보지 못합니다. 지금 TV를 보면 옥시만 보이는데 방송이 장악되면 국민은 맥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일인 지상낙원의 앵벌이 왕국에서도 인민의 감격적 눈물은 방송의 힘입니다. 우리도 낙하산이나 개념 줄세우기로 장악하는 방식은 달라도 장악 성향에 따라 사회는 표출됩니다. 과거 독재의 탄압에 진실을 감추고 세뇌만 시킨 방송이 지금도 우린 닮지 않았다고 눈을 자책해야 하는 사회가 되어 본질을 파헤쳐 하업과 공생의 길보다는 흠집내기만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까닭에 이들이 아무리 개념을 해도 한국 방송은 6.25의 트라우마와 5.18의 트라우마 속에 친미, 반북, 친북, 반미, 험전라, 험경상의 양대 성향에 장악돼 국민이 알 권리는 대립의 평행성을 넘지 못하고 그 대립의 희생양이며 표적 조작방송의 피해자인 저로서는 공정성을 말하는 이 눈물의 진정성을 더욱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엄기영 전 사장님, 당신이 믿었던 동료가 당신을 이용해 사전 녹화한 기획된 이 뉴스 기억이 안 날 수 없을 겁니다. 제발 진실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도 믿기 힘들겠지만 진짜 무서운 일은 지금부터입니다. 방귀 2번, 3번은 흔한 일입니다. 그런데 100번, 1000번을 넘어 1시간 동안 계속된 방귀에 피가 터졌고 피부를 찢는 고통에 비명이 터졌습니다. 뭘 먹던 사람에겐 절대 일어날 일이 아닙니다. 인터넷에 올린 글에 도와주겠다는 사람을 만났다. 그날 밤 30분간의 하반신 경련이 있었고
취침 중 호흡이 멎어 순식간에 깨어나 두 팔로 기어 나온 뒤에야 숨이 돌아왔는데 깨는 동시에 뻘떡 일어난 상처와 달리 두 다리는 아무런 감각이 없었습니다. 한 번이 아니었고 믿을 만한 사람을 만나도 권하는 음료를 안 마셔도 피할 수가 없었는데 이는 사랑과 음식에 대한 불신과 의심으로 이어져 결국 고향 외관으로 들어오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조작 방송을 찍은 캠코더를 가지고 서울 지검으로 가기로 한 날 아침 6시 일어나 짐을 차에 실어놓고 샤워 후 옷을 갈아입던 중 순식간에 급잠으로 꼬부라집니다. 눈을 뜬 건 약 30시간이 지난 다음날 정오로 김이 나는 밥상은 깨어날 시간을 어머님은 아셨던 겁니다. 그 후 보름을 더 알아누웠고 한 달 후 원인을 찾기 위해 온 방을 뒤지다 꼼짝 않는 장롱의 서랍을 빼고서야 그 원인인 생뚱맞은 쇠파이프가 모습을 드러냈는데 바로 가스관이었습니다. 옆집 단면으로 이어진 골방에는 마약류 전가의 무직인 형수의 동생이 질간으로부터 활동비를 받으며 기거하고 있었는데 그간 있을 수 없던 일들의 원인이 규명되었고 그중 이해에 불과한 몇 가지를 더하면 땅과 당이 배출되어 보행이 어려웠고 중요한 만남을 나는 덩어리가 되었고 가족과의 연쟁이 있던 날엔 어김없이 뼈 건유통으로 일주씩 알아누워야 했고 앓는 동안 성기만 발기돼 3일간을 지속되다 피멍과 출혈이 발생한 적도 있습니다. 또 밤마다 맡게 되는 특이한 냄새와 동반된 두통과 기침은 조금 반사가 돼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냄새는 기스의 한 편이 되었습니다. 이 파이프에 대해 어머니는 더 놀라운 답변을 하셨는데 용아, 그 사람들 아니면 니는 죽는데. 그 사람들 아니면은 니는 죽어. 사실 지금까지 저를 살린 건 에이즈보다 무서운 모종과 한의학이라 생각이 됩니다. 인권이 적어도 산자식으로 했던 모종을 이렇게 이용한 질과는 늘 밥상을 피하며 불법 에이즈 검사에 항의 대신 생명보험을 드는 법과 권리에 무지한 형제들이 받은 대가에 불민한 이 무서운 가스방을 만들었고 어머님의 고통을 이용하는 공모자로 만들었습니다. 엄마, 용이 죽는다. 제가 괴롭고 고통스럽다는들 그 긴 세월 내리면 죽을 자식을 날마다 봐야 하는 어머님의 고통에 비하겠습니까? 이 지독한 모종만이 무지한 순환으로부터 버텨먹였고 가장 아픈 곳이기에 생의 마지막까지 희생양이 되셔야 했습니다. 어머님의 죽임을 보고도 어디 토달할 수 없는 황망한 현실에 이 영상을 만들기 시작했지만 팩트를 말할수록 망언이 되어버리는 이 무서운 계략과 그 민낯을 누가 믿으며 이 땅 어디에도 이들의 농단을 피해 진실을 밝힌다는 게 무모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어머님 또한 이 땅의 딸이었고 이 땅의 어머니셨습니다. 진보단체 여성 여러분, 정의와 인권이 없는 단체는 그냥 마피아입니다. 지난 15년간 예제 가면인 한 명을 선동꼬리로 끌고 다닌 반인륜적인 대국민 정치 공작으로 내 좋은 가족, 친구, 이웃, 국민을 인권 유린의 공모자로 만들어 진보 정권을 재창출시킨들 과거 독재 정권과 무엇이 다르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민주화를 위해 우리가 정의라고 믿고 있던 정권도 분모술수를 쏟고
진보의 가치가 인권과 정의가 아닌 괴물 주기에만 몰두해 지금의 폭력 사회는 지속되었으며 이런 진보가 절대 정의는 아니라는 걸 저는 몸으로 느꼈습니다. 괴물을 죽인다고 국민을 괴물로 만든 당신 이 나라의 지도자가 아니라 여피아의 보스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 지금도 이들의 농단에 공포에 떨며 자식들을 지키기 위해 밤낮으로 감시에 매달리는 거주지 주민들, 당신들의 자녀일 수 있는 여중고생들을 돈 몇 푼 쥐어주고 이런 위험천만한 성매매 같은 짓을 시킨 이들이 결코 당신들의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선동과는 거리가 먼 의도입니다. 특히 외간 초중고 동문가 주민분들, 그리고 취업을 빌미로 집단폭력의 동참을 강요받는 학원 훈련생 동료들과 건일의 진숙타워 나눔의 이른 기업 입주 대표들과 대구 시민들, 임시 여성 공무원이나 여성 근로자들은 당신들을 농단하고 침묵을 강요한 대가를 요구하십시오. 제 주변 지인들이 대가로 받은 가족 일자리나 공무원 시험 합격, 각종 인허가 승인, 사업자금 등, 아니면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정치 공작을 하는 나라를 바라지 않는다면 양심의 소리라도 내주시어 어머님과 그의 억울한 죽음 또한 세상에 알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많은 일들 중 극히 일부의 사례고 전적으로 저의 주관이지만 실제 사진과 실명을 거론한 책임과 사진 한 장으로 신상이 틀리는 지금 얼굴을 보이고 스스로 에이즈 환자라는 고백을 해야만 하는 이유는 제가 미쳤거나 우리나라 정치가 미쳤거나 둘 중 하나일 겁니다. 사회적 관심이 없으면 법 또한 애매한 현실에 그 결과는 여러분의 판단에 달렸지만 이 진실은 결코 미칠 수 없다는 걸 어머님의 이름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